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히 근본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도 꽤 형이상학 쪽이고 처음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제 설명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단계 빌드업 할게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직접 깨닫고 그것과 조금만 맞출 수 있다면 진짜로 삶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새 차원의 유효성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능한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진실은 바로 의도입니다. 아마 스스로 충분히 경험하시다시피 오늘 사회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공통으로 일정 수준의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가끔 그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쳇바퀴에 갇혀 있는 느낌, 고통, 심지어 삶의 무게, 항상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돈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더 잘 살고 성공해야 하는데, 근데 게임을 끊어야 하는데, 핸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게으르면 안 되는데 등등 계속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같은 생각들이 하루 종일 약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쭉 긴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마 미묘하게라도 그런 부담, 짐, 의무감, 그리고 특히 자책과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이런 압박이 물론 사회의 기대, 남의 시선, 사회 통념 때문이라고 얼핏 생각하겠지만 근데 엄밀히 바라보면 내 가장 큰 심판은 나 자신이에요. 그냥 다양한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내가 거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아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누가 여러분을 억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 엄격한 기준점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이상을 그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것과 비교하면서 매일 거기에 부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런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스스로에게 이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많은 압박을 안겨줄까요? 놀랍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비효율적인 압박, 강박,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보다 실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자책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내가 늘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 자신에게 압박을 안겨주면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약간 뭘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도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도인 것처럼 스스로 해야 한다, 채찍질하고 압박을 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내가 명확히 알아차렸고 그 두 번째 내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그래도 뭘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토닥 설득할 수 있어요. 리스크 없이 성취감을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실패를 감수할 필요가 없고 행동에 따르는 내 취약성을 마주 보지 않아도 돼요. 비직관적으로 들리겠지만 자신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문제는 치르는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스스로 떠미는 이 습관이 우리 문화권에서 워낙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냥 그 정당성을 의문조차 하진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거의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지만 문화적인 통념을 한번 떠나서 이 대응 기제, 이 습관이 진짜로 필요할까요? 스스로 압박을 주지 않고 삶을 그 대가 없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 대응 기제를 아예 깨뜨려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실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뭘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행위의 실체가 뭐예요? 모든 압박, 의무, 해야 한다는 항목들이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미래 상태나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동해서 그걸 현실로 만드는 보장이 있어요? No. 아마 대부분이 해야 한다가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한다가 된 거예요. 스스로 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이 순간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주장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순간 공부할 의지도 없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때도 불필요한 주장이에요. 왜냐면 행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나 자신을 좀 몰아야지 행동해서 성취할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로 행동하고 있다면 해야 한다가 필요 없어요. 해야 한다는 말로 얼마나 행동하는 척만 하는지 보이나요? 아마 스스로가 좋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완벽한 자기 기만이에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이 한 가지 분별을 알아차려야 해요. 무엇이 실제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신적, 심리적 산물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싶다, 원한다, 하겠다, 해보겠다 같은 선언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저 정신적 산물일 뿐입니다. 정신적 산물이 현실, 즉 실제를 바꾸지 않아요. 무엇이 실제 삶을 바꿀까요? 실제 현실에서 유일하게 결과물을 내는 건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도, 선택과 행동입니다. 실은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요. 의도는 내가 결국 실제로 실현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의식을 말합니다. 의도를 한다면 행동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얼마나 해야 해도, 얼마나 하고 싶어도, 얼마나 희망해도 의무, 압박, 소망, 욕심, 갈망, 목표, 의지, 이상과 계획 같은 심리적 산물들이 실제 세상에 영향을 영 미치지 않아요. 즉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우리 심리 세계로 왜곡된 현실에서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효과와 결과를 내고 내 삶을 펼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의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즉각적인 행동밖에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쉬운 세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설을 쓰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완성된 소설이겠죠. 그리고 해야 하는 건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글 써야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시예요. 지금 이 순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의도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릴스를 보는 걸 의도합니다. 소설을 생각하고 소설을 안 써서 자책하고 그리고 소설의 계획까지 머리로 다 세울 수는 있지만 책 집필하는 걸 의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 쓰지도 않고 그리고 책의 결과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예시, 내가 가족과 여행을 가는데 자꾸 후회하며 근데 더 일해야 되는데 라고 외치면 도대체 뭘 의도하는 걸까요?
가족과 여행하는 걸 의도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은 의도하고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 우리가 회사 일을 자꾸 약간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진짜 귀찮아. 그냥 집에 가서 놀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집에 가서 노세요. 근데 돈 벌어야 하니까. good.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걸 아니면 일하는 척이라도 의도한단 말이에요. 즉 지금 이 순간 일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정신적 행위와 의도에 따르는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에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가 내 현실에서 아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의도하느냐만이 내 현실을 창조하는 거고 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내가 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실존적 진실입니다. 진짜로 의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의도하는 대로만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도 실제 삶이 항상 지금 내 의도, 내 선택에 따라만 펼쳐집니다. 의도는 어떤 가벼운 자기 개발 기교가 아니라 한 가지 절대적 진실입니다. 그 진실에 맞출수록 효과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생각에 빠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강한 말이지만 의지, 동기부여, 목표, 소망, 욕심, 갈망 등 전부 다 그냥 심리적 허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의도해서 하지 않으면 다 정신적 자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자위를 진짜 많이 해요. 해야 한다 떠올리고 스스로 끌어내리면 뭔가 현실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건 우리 심리의 완벽한 속임수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주 내 삶의 선택권이 없고 자꾸 억압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내 의도에 대한 책임은 늘 나에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걸 의도하는 것이고 남의 기준에 따라 맞춰서 자기 자신을 아예 왜곡하면 그것도 의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2시간 동안 쇼츠에 빠지면 그것도 의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의미 있고 충분한 삶을 위해 창조하면 그것도 스스로 의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희소식입니다. 평생 나 자신을 그 외적 기준 그리고 심지어 내적 강박이 노예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나는 내 의도로 내 선택으로 이미 온전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압박을 받고 진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생각에 매몰되는 것을 이제 아예 그만하고 그저 지금 내가 의도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행동이 모두 다 자기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내적인 것도 똑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렉스, 저 게임 끊고 싶은데, 저희 게으른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면 탓을 그 이론적인 중독, 습관, 심지어 내 성격에 넘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취하고 있다면 그걸 의도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용어로 우리가 끊다, 고치다, 극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삶을 다르게 살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 다른 의도, 즉 다른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뻔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뻔하게 들리지 않는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하거나 자기 자신과 싸우더라도 그 존재론적 팩트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선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연습을 통해 우리 의식을 조금 높여서 훨씬 더 진실된 곳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랜시스 원의 Awakening Intuition이라는 책에서 좋은 연습을 제시합니다. 아까 해야 하는 것이 리스트를 길게 적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항목마다 바꿔 쓸게요.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는데 땡땡을 의도한다로. 예를 들어 오케이, 소설을 써야 돼. good. 그럼 소설을 쓸 수 있는데 인스타를 보는 걸 의도한다. 그럼 제 선택의 자유를 작용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no.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족과 여행하는 걸 의도한다. 아니면 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 걸 의도한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일을 하는 걸 일을 합니다. 먼저 쓰는 형태로 한번 연습해보고 근데 나중에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해야 돼. 오케이, no.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 이걸 의도한다. 그럼 이 순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되살리세요. 더 이상 해야 한다, 부담, 채찍질, 자기 학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을 의도한다는 걸 그냥 아예 인정해 주세요. 우리 현실관이랑 워낙 다른 관점이라 분명히 여러 가지 이해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흔한 두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의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의무나 욕심은 우리 행동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손 올리는 걸 의도하세요. 뭐 여기 안에 뭐 해야 한다, 하고 싶다가 끼어들었나요? No, 그냥 선택일 뿐이었어요. 물론 의도하기 전에 그 가능성에 대한 인셉션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걸 뭐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일까? 그게 의도. 1초도 안 걸렸어요. 의도가 모든 심리적인 의무, 압박, 욕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조금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의도는 그냥 생명력 그 자체예요. 심리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요. 피터 롤슨이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도는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력과 존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지체 없이, 상호 목적 없이, 머뭇거림 없이, 불일치, 비합리성, 혼동 없이 취합니다. 어떤 의도가 떠오르기 위해서 특정 감정이나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떠오를 때 감정이나 생각이 같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즉, 오로지 의식에만 기반합니다. 의도보다 더 근본적인 게 없어요. 근데 알렉스 계속 목적, 목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 순간에 의도만 하라고 하면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목적,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목적, 목표, 계획, 전략이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의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목표, 목적이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바로 그 고통과 죄책감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의도를 하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행동할지 그 결정하는 수준으로는 목표가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의도 안에
목표나 목적이 그 방향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목표 안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의도 안에 목표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도가 먼저고 그걸 돕기 위해서 생각의 발목을 그냥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와 비실제를 분별한다고 해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유일한 현재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진실에서, 현재에서 동떨어진 생각이라면 해야 해. 근데 하고 싶어. 난 부족해. 막 등등. 그거는 그냥 아예 삶 에너지 감정이 낭비예요. 그래서 행동하고 있다면 목표가 너무 좋아요. 행동 안 한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의도의 연속입니다. 제가 아마 영상마다 언급하는 것 같은데 충만하게 살고 싶으면 그거 지금만 가능해요. 모호한 해야 한다, 하고 싶다 그 생각을 위해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금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죄책감, 자기 압박,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등이 떠올리면 늘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꼭 필요할까? 내가 실제로 의도하는 게 뭔데? 그 다음에 인스타 스크롤링 하든 아니면 자기 라이프 프로젝트를 향해 행동하든 그냥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오늘 영상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뼈까지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삶에 진짜로 의도밖에 없다는 진실을.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